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아, 나야. 어머니, 문 너머로 잠시 조용해지더니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 표정이 그리 반갑지 않았죠.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아, 그냥 은찬이 얼굴도 보고 싶고 장도 좀 봐서 왔어.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까 해서. 지연은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웃으려고 애썼죠. 지연아, 들어가도 될까? 어머님, 죄송한데 은찬이가 곧 학원 가야 해서요. 오늘은 좀 바빠서? 그때 안에서 은찬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야? 할머니 목소리 같은데. 새벽 5시 반. 윤정혜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죠. 작은 다세대 주택의 좁은 부엌에서 정혜는 오늘도 똑같은 아침을 준비합니다. 식빵 한 조각에 딸기잼을 발라놓고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네요. 정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남편 도삼이 일어나서 여보, 뭐해? 하며 말을 걸어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 사람 분의 그릇을 꺼내려다가 멈추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정혜의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앉아 있거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다였죠. 가끔 손주 은찬이가 보고 싶어서 아들 도훈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언제나 바빠서 통화하기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더욱 냉담했습니다. 정혜가 전화를 걸면 네, 어머님하고 형식적으로 받긴 하지만 대화는 길어지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요. 정혜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집도 넘겨주고 적금도 모두 아들 앞으로 바꿔놓았죠. 그때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라며 며느리도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온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도 정혜는 동네 슈퍼마트에 갔습니다. 별로 살 것도 없었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였죠. 마트 사장님은 정혜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어제 며느리 생일이라며? 아드님이 케이크 사가던데요. 그것도 꽤 큰 걸로 말이에요. 정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며느리 생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애써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뭔가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 생일에 케이크를 사다가 축하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정씨 자신에게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게 속상했죠. 정혜는 마트에서 나오면서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내 생일이구나. 정혜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이날이면 남편이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들이 케이크를 사다가 축하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혜는 자꾸만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생일엔 케이크를 사다가 축하해주면서 정작 자신의 생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너무 서러웠죠. 집에 돌아온 정혜는 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확실히 자신의 생일이 맞았죠. 6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 도삼이가 여보, 오늘 생일인데 뭐 먹고 싶어? 하며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런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혜는 용기를 내서
아들 도훈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죠.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신호음이 울리다가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도훈아, 안녕하니? 네, 엄마.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준비하고 있어서 좀 바빠요. 정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바쁘구나. 그런데 도훈아, 혹시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니? 오늘이요? 무슨 특별한 날이 있나요? 아들의 대답에 정혜의 마음이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 같았죠. 정혜는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돌려서 물어봤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아, 엄마. 죄송한데 정말 회의 시작해야 해서요. 저녁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바쁜데 미안하다. 네, 그럼 나중에 통화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혜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들도 자신의 생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저녁이 되어도 도훈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혼자서 간단한 저녁을 차려 먹으면서 자꾸만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메시지라도 보냈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 정혜는 우연히 며느리 지연의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궁금해졌던 거죠. 화면을 내리다 보니 어제 올라온 게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상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쁘게 차려진 식탁 위에 큰 케이크가 놓여 있고 도훈이와 은찬이가 함께 촛불을 불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우리 남편이 직접 준비해준 깜짝 생일상, 정말 감동이에요 라는 글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들이 가득했습니다. 댓글들도 화려했습니다. 와, 남편분이 정말 로맨틱하시네요. 부러워요. 이런 남편 어디서 구해요? 같은 칭찬들이 이어졌고 지연은 일일이 답글을 달아가며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생일상을 차려주면서 정작 어머니인 자신의 생일은 까맣게 잊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죠. 나도 한때는 저 자리에 있었는데 정혜는 중얼거렸습니다. 도훈이가 어렸을 때는 자신의 생일만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축하해주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억들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생일초 하나를 꺼내서 부엌으로 가져왔죠. 식빵 한 조각 위에 초를 꽂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촛불이 흔들리며 타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정혜야. 정혜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69세 생일 축하해. 촛불을 바라보고 있으니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생일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죠. 정혜는 촛불을 후하고 불어서 껐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생일은 그렇게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늦게라도 아들이나 며느리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그렇게 홀로 69번째 생일을 보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 정혜는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은찬이라도 보고 싶어서 장을 보기로 했죠. 예전에 은찬이가 좋아했던 과자와 우유, 그리고 미역국 재료를 사서 아들 집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정혜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뭐가 그리 어렵겠어. 정혜는 정성스럽게 장을 봤습니다.
은찬이가 좋아하는 초콜릿 과자, 딸기 우유, 그리고 미역도 좋은 걸로 골라서 샀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도 보고 아들 며느리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아들이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한 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올 걸 그랬나 싶기도 했지만 예전에는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던 집이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아, 나야. 어머니. 문 너머로 잠시 조용해지더니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 표정이 그리 반갑지 않았죠.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아, 그냥 은찬이 얼굴도 보고 싶고 장도 좀 봐서 왔어.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까 해서. 지연은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웃으려고 애썼죠. 지연아, 들어가도 될까? 어머님, 죄송한데 은찬이가 곧 학원 가야 해서요. 오늘은 좀 바빠서. 그때 안에서 은찬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야? 할머니 목소리 같은데? 은찬이가 현관 쪽으로 뛰어나오려고 하자 지연이 재빨리 막았습니다. 은찬아, 학원 준비해야지. 늦으면 안 되잖아. 할머니 왔어? 나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은찬이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정혜의 마음이 뭉클해졌죠. 적어도 손주는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지연아, 잠깐만이라도.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은찬이 학원 시간이 촉박해서요.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면 시간 맞춰서 뵐 수 있을 텐데. 그래, 알겠다. 그럼 이거라도 전해줘. 정혜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은찬이 좋아하는 과자하고 우유 샀어. 그리고 미역도. 지연은 장바구니를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다음부터는 정말 미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서요. 정혜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당황스럽다니요. 자신이 가족에게 당황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알겠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럼 은찬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지연은 그렇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정혜가 돌아서려는 순간 안에서 은찬이가 또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왜 못 들어와? 은찬아, 늦었다니까. 빨리 가자. 지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고 곧 문이 닫혔습니다. 정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주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 가족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며느리도 어머님 자주 오세요 하며 반겨주었는데 이제는 미리 연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도훈이 결혼식 사진들, 은찬이 돌잔치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서도 며느리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모두들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정혜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들어있는 부분만 조심스럽게 찢어서 버렸죠. 마치 자신이 이 가족에서 지워져야 할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니. 정혜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찢었습니다. 그럼 내가 없으면 되겠네. 사진 속에서 자신의 모습들이 사라지자 정말로 이 가족에서 자신이 지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혜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앨범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은찬이의 할머니 보고 싶어라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정혜는 다시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평소보다 일찍 나온 터라 마트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야채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며느리 지연이 다른 중년 여성과 함께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지연의 친정어머니였죠. 정혜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배추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이번 주말에 김치 담그러 올까? 지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담그시는 김치가 최고예요. 시어머니는 김치도 잘 못 담그시거든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김치를 못 담근다고요? 평생 김치를 담가왔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생일상도 정말 잘 차리시잖아요. 지난번에 차려주신 상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 뭐든 해주지. 그런데 시어머니는 요리도 별로시고. 맞아요. 솔직히 시어머니 음식은 간도 안 맞고 요즘 입맛이 아니에요. 은찬이도 할머니 음식보다 외할머니 음식을 더 좋아해요. 정혜는 들고 있던 배추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손주까지 자신의 음식을 싫어한다는 걸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정성으로 해주는데. 그런데 요즘 시어머니가 자주 오시나? 아니에요. 며칠 전에 갑자기 오셔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건 좀 그렇네. 요즘 시어머니들은 그런 걸 모르나 봐. 정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연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경계선은 분명히 해야지. 아무래도 우리가 더 편하잖아. 맞아요. 솔직히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어머니가 훨씬 편해요. 뭔가 눈치도 안 보이고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어서요. 정혜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다니요.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김치도 못 담그고 요리도 맛없고 미리 연락 안 하고 와서 당황스럽고. 자신이 정말 그런 시어머니였을까요? 내가 그렇게 못났나? 정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살림하면서 김치도 담그고 요리도 해왔는데. 그날 저녁 정혜는 핸드폰에서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어머님,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실 때는 꼭 미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은찬이가 혼란스러워해서요. 아이 교육에도 좋지 않고요. 정혜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은찬이가 혼란스러워한다고요? 할머니가 오는 게 손주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뜻인가요? 아이 교육에 좋지 않다고. 정혜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할머니인가? 정혜는 답장을 보내려다가 말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운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정혜는 현관 앞에 놓여있던 자신의 슬리퍼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아들 집에 놓아둔 슬리퍼였죠. 혹시 갑자기 가게 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겠네. 정혜는 슬리퍼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가야 하는 집이라면 슬리퍼를 둘 이유도 없지. 정혜는 그 슬리퍼를 신발장에 넣었습니다.
마치 아들 집에서 완전히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보니 지연의 메시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혜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정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가 자신의 마음처럼 쓸쓸해 보였어요. 내가 정말 이 가족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정혜는 자문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환영받고 자신은 미리 연락해야 하는 손님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남편 도삼의 사진을 꺼내서 봤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정혜는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대답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정혜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의 메시지를 받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동네 이웃들과의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동네 회관에서 열리는 소소한 친목 모임이었죠. 평소에는 잘 참석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몇 분이 와 계시더군요. 김순자 씨, 박영희 씨, 그리고 최근에 이사 온 유철수 씨까지 모두들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정혜 씨, 오늘은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 김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모임은 평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동네 소식도 나누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술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막걸리를 가져왔고 분위기가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정혜는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기분이 쓸쓸해서 잔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마음속에 쌓여있던 이야기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더군요. 아휴,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이해가 안 돼요. 박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맨날 바쁘다고만 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김순자 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혜는 술 기운에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생일상은 차리면서 내 생일은 모르더라고요. 모두들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내 자식이,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싶어요. 며느리 생일에는 케이크도 사고 난리를 치면서 정작 어머니 생일은 까맣게 잊고 있어요. 아이고, 정혜 씨. 그리고 이제는 집에 가려면 미리 연락하라고 해요. 손님처럼 말이에요. 내가 그 집에 모든 걸 다 줬는데, 집도 주고 돈도 다 줬는데, 정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친정어머니는 김치도 잘 담그고 요리도 잘한다고 하면서 나는 뭘 해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김치 담가온 게 몇십 년인데. 정혜 씨, 진정하세요. 하지만 정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손주도 이제 할머니보다 외할머니를 더 좋아한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삼켜왔던 눈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나 다시는 그 집 문 안 두드릴 거예요. 미리 연락하라고 하니까 연락 안 할 거예요. 모임에 있던 사람들은 어색해했습니다. 누군가는 정혜를 달래려고 했지만 술에 취한 정혜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때 유철수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정혜 씨, 잠깐 밖으로 나갈까요? 유철수 씨는 71세로 정혜보다 2살 많았습니다. 부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사는 처지였죠.
정혜는 비틀거리며 유철수 씨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관 앞 벤치에 앉아서 유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해요. 예. 내 자식들도 그래요. 자식은 커갈수록 부모를 지워가더라고요. 유철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서글펐습니다. 우리 딸도 처음엔 자주 오고 그랬는데 시집간 후로는 명절에나 얼굴 보기 힘들어요. 손자는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정혜는 유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유철수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혜 씨,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들한테 모든 걸 해주고 나서 정작 자신은 잊혀지는 부모들 말이에요. 정말 서러워요.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자식들인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옆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유철수 씨, 소주 한 잔 더 할까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그러죠. 오늘은 실컷 마셔봅시다. 두 사람은 근처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소주 한 병을 놓고 서로의 서러움을 나누었어요. 정혜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은찬이 생일에만 보자던 마음도 이제 접을 것 같아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왜요? 미리 연락하라고 하는데. 그럼 생일에도 미리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손주 생일에 미리 연락하고 가야 한다니. 너무 서글프네요. 유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아프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세요. 언젠가는 알아줄 거예요. 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집에 찾아가지 않기로 말이에요. 유철수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날 정혜는 심한 숙취에 시달렸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조금 후련했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삼켜왔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정혜는 겨우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도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어젯밤 술자리에서 했던 다짐이 떠올라서 선뜻 받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정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도훈아. 엄마, 안녕하세요. 어제 동네 모임 다녀오셨다면서요?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그러던? 아, 김순자 아주머니가 지연이한테 연락하셨어요. 엄마가 술 드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정혜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다니요. 어젯밤 자신이 한 말들이 다 전해졌을 거라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엄마를 소홀히 대한다고. 도훈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귀찮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니야, 그냥 술 마셔서 한 소리야. 엄마, 저희도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회사 일도 힘들고 은찬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난처해요. 정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서러움을 털어놓은 아들에게는 그저 불평불만으로 들렸던 거군요. 지연이도 많이 상처받았어요. 자기가 시어머니를 소홀히 대한다고 소문이 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도훈아, 엄마 앞으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가족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혜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알겠다. 그리고 엄마, 며칠 뒤가 은찬이 생일인데 혹시 오실 거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은찬이 생일. 정혜는 벌써 손주의 10번째 생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혜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고 용돈도 준비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 생각해 볼게. 네, 그럼 몸 조리하시고 술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혜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가족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 그럼 자신의 서러움을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까요? 그날 저녁 정혜는 은찬이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골라보려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예전에는 은찬이와 자주 만나서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정혜는 레고 장난감 하나를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생각보다 비쌌지만 손주 생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혜는 선물을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미역국 재료도 준비해 놓았죠. 은찬이 생일에는 할머니가 직접 끓인 미역국을 먹여주고 싶었거든요. 은찬이 생일 이틀 전 정혜는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아, 은찬이 생일에 갈까 하는데. 아, 엄마. 그런데 이번에는 지연이 친정에서 생일상을 차려주기로 했어요. 정혜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친정에서요? 네, 지연이 어머니가 은찬이를 너무 예뻐하셔서 외할머니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나는 엄마도 물론 오세요. 하지만 미역국은 지연이 어머니가 끓여주시기로 했거든요. 정혜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주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주는 것도 이제 자신의 몫이 아니었던 거군요. 알겠다. 그럼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알려줘. 네, 나중에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정혜는 준비해 놓은 미역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진 미역이었어요. 정혜는 미역을 다시 냉장고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은찬이 생일에 가지 않기로 말이에요. 어차피 자신은 그 자리에서 어색한 존재일 것 같았거든요. 지연의 친정 어머니가 주인공이 되어 미역국도 끓여주고 생일상도 차려줄 텐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정혜는 도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찬이 생일에 못 갈 것 같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선물은 택배로 보낼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손주의 10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앉아있을 자신감도 없었어요. 은찬이 생일 당일 정혜는 집에서 혼자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손주의 10번째 생일인데 함께 축하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우울했죠. 택배로 보낸 선물이 잘 도착했는지도 궁금했지만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후 3시쯤 정혜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낮에 졸음이 쏟아지곤 했거든요. 딩동. 초인종 소리에 정혜가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혜는 어리둥절해하며 문 쪽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나야, 은찬이.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찬이라고요? 생일 파티는 지연의 친정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 왔을까요? 서둘러 문을 열어보니 정말로 은찬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고 뒤에는 아들 도훈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지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찬아, 어떻게 왔니? 할머니 생일 선물 고마워. 레고 너무 좋아. 은찬이는 정혜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정혜는 손주를 꼭 껴안으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너희 생일 파티는?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도훈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와라. 세 사람이 정혜의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찬이는 들고 온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할머니, 이거 내가 고른 거야. 딸기 케이크. 정말? 우리 은찬이가 골랐구나. 정혜는 은찬이를 보며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은찬이가 할머니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요. 생일 파티하는 내내 할머니는 왜 안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은찬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없으니까 재미없었어. 외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줬는데 할머니 미역국이 더 맛있어. 정혜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도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찬이가 케이크 자르고 나서 할머니 집에 가자고 했어요. 할머니한테도 케이크 줘야 한다고. 은찬이가? 네. 그리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왜 생일 파티에 안 오셨는지. 도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제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줬던 것 같아요. 정혜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며칠 전에 아버지 핸드폰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엄마 생일 사진들을 봤어요. 생일 사진? 네. 작년, 재작년 엄마 생일 때 저희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요. 그런데 올해는 엄마 생일에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니까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했던 말들. 은찬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는데? 도훈이 은찬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은찬이 나이일 때 할머니한테 엄마, 난 엄마 밥이 제일 좋아라고 했거든. 정말? 응. 그리고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도 했고, 정혜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도훈이가 했던 그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엄마, 제가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니, 어른이 되면서 점점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훈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생일은 챙기면서 엄마 생일은 잊고 정말 바보 같았어요. 정혜는 아들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훈아, 엄마도 미안했어.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말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그럴 만했어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소홀히 대했으니까. 은찬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먹자. 나 할머니랑 같이 촛불 불고 싶어. 정혜는 은찬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불어보자. 세 사람은 작은 케이크 위에 초를 꽂았습니다. 은찬이가 성냥을 켜려고 하자 도훈이 도와주었어요. 할머니, 소원 빌어. 소원? 응, 생일 아니야? 정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요?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좋은 소원이다, 할머니. 세 사람이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작은 거실에 은찬이의 웃음소리가 퍼졌고 정혜의 마음에도 오랜만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어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꼭 엄마 생일 챙길게요. 그리고 엄마도 우리 생일 때 꼭 와주세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찬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케이크를 먹으며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어요. 정혜는 손주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나 다음 주에 발표대회 나가는데 응원하러 와줄 수 있어?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은찬이 발표하는 거 할머니가 꼭 봐야지. 도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와주세요. 은찬이가 할머니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무슨 자랑이 있다고. 할머니가 제일 예쁘다고 친구들한테 말했어. 은찬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간단히 먹으려고 했는데. 그럼 저희가 차려드릴까요? 은찬이도 할머니 집에서 저녁 먹고 싶다고 하고.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려다가 말았어요. 오늘만큼은 그런 걱정 없이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될까? 지연이는 친정에 있어요. 오늘은 저희 부자가 엄마한테 저녁 차려드리는 날이에요. 도훈과 은찬이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뒤져보니 계란과 김치, 그리고 라면이 있었어요. 할머니, 김치찌개 끓여도 돼? 그럼 맛있게 끓여봐라. 은찬이는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도와줄게.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자. 부엌에서 들려오는 부자의 대화 소리를 들으며 정혜는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소리를 들어봤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에 집안이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라면 좋아해? 응, 할머니는 뭐든 다 좋아해. 그럼 계란도 넣어줄게. 정혜는 손주와 아들이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저녁이 차려지고 세 사람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에 라면과 계란을 넣고 끓인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정혜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어요. 할머니, 맛있어? 응, 정말 맛있다. 우리 은찬이가 요리 솜씨가 좋구나. 아빠가 더 많이 했어. 나는 계란만 넣었어. 도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때 그 맛이 그리웠는데 오늘 엄마와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정혜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음식을 그리워했다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은찬이가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자주 놀러 올게. 아빠가 괜찮다고 했어. 정말?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은찬이가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앞으로는 자주 오게 할게요. 고마워, 도훈아. 그리고 엄마. 도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 문제는 제가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지연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고. 하지만 엄마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는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정혜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아, 억지로 하지는 마라. 사람 마음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니야. 엄마,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가끔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는 은찬이만 봐도 행복하거든. 은찬이가 정혜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 엄마보다도. 어머, 그런 말하면 안 되지. 엄마가 제일이야. 아니야, 할머니가 제일이야. 세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느새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은찬이 내일 학교 가야 해서. 그래, 가거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은찬이가 정혜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미역국? 알았어. 미역국 끓여줄게. 도훈이 정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겠어요. 나도 정말 행복했어, 도훈아. 내년 엄마 생일에는 꼭 미리 준비해서 제대로 축하해 드릴게요. 고마워. 문 밖까지 나와서 세 사람을 배웅하는 정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은찬이가 차 안에서 손을 흔들며 할머니 사랑해 라고 소리쳤고 정혜도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차가 사라지고 난 후 정혜는 집으로 들어가서 설거지가 끝난 깨끗한 그릇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세 사람이 함께 사용했던 그릇들이었어요. 가족은 서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하지. 정혜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지만 정혜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하루였고 손주와 아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정혜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은찬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